안녕하세요. 공주타로입니다. 오늘 타로를 볼 내용은 오늘 영상과 다음 영상이 한 가지의 주제로 이어져 있어요. 바로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행동이나 말들이 진심이었는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달콤한 말들, 나를 행복하게 했던 그 말들이 진심이었는지를 볼 거고요. 다음에 올라갈 영상은 과거에 했던 그 사람의 상처 주는 말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진심이었는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과거에 그 사람이 했던 행복한 말, 달콤한 말들이 진심이었는지를 보도록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상대방, 그 사람이라는 것은 전에 사귀었던 전 연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전에 썸을 탔던 사이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과거에 나와 이성적인 호감,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교류를 했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과연 진심이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자면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들으시는데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번부터 5번까지의 카드가 있는데요. 나에게 달콤한 말, 행복한 말을 했던 그 사람을 떠올리셔도 좋고, 아니면 이 질문 자체에 집중을 해주셔서 가장 뽑고 싶은 카드 하나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카드를 뽑을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을 뽑으신 분들의 상대방 같은 경우는 초반에 1번 분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짧은 기간 내에 1번 분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두 분이 연인으로 발전하거나 썸으로 발전함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조금 적극적인 태도로 나왔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불같이 사랑했지만 또 그 와중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좀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태도적으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유지가 되고 또 이제 유지가 되는 기간 동안 또 나름의 발전이 있었겠죠. 그렇게 관계가 지속 그리고 발전됨에 있어서 상대방은 굉장히 많은 안정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내 옆에 있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누군가 좋아한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상대방은 그런 게 생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 또 안정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 혹은 초중반의 마음을 보면 상대방이 이제 1번 분에게 했던 말들은 진심이었고 그 당시에 본인의 마음, 본인의 사랑, 본인의 애정 이런 것들을 스스럼 없이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에게 안정을 준 것. 어떻게 보면 1번 분으로 인해서 상대방은 마음의 안정, 어떤 평안, 이런 걸 찾은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좀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관계에 있어서 주목을 해야 될 건 관계의 후반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초반에는 되게 좋았어요. 이 관계도 좋고, 1번 분도 좋고, 또 이 관계로 인해서 안정을 찾은 이 상태도 좋고요. 그런데 이 안정이라는 상황, 상태가 조금 길어지다 보니 상대방이 스스로가 조금 안일해졌던 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도 조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감정이 뜨겁다가 안정되다가 약간은 안일해진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상대방이 이 관계에 엄청나게 소홀했다. 정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뭐 살아간단 말이나 그런 달콤한 말을 아예 하지 않았다. 그런 건 아니었다고 해요. 이런 시기에도 오히려 그런 말들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본 분들에게 중요한 건 상대방이 달콤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언제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관계의 초반이나 초중반 때 했던 말들은 모두 진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이 관계에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되고 덜 집중을 하게 되었을 때 했던 말들은 모두 진심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일본 분들이 떠올리시기에 우리 관계 말미에 후반에 있었던 이 사람의 행동이나 말들을 떠올려 보시면 아마 요때랑은 아주 미묘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대방이 그러면 그 당시에 어떤 진심을 숨겼는가? 왜 후반부에 이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달콤한 말들을 했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보자면 일단 상대방도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예전과 완전 동일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마음도 조금 떴다라는 걸 스스로가 인지를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이 떴지만 모르는 경우도 되게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으면 나 스스로가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그거를 모르는 채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일본 분의 상대방 분 같은 경우는 그거를 모르지 않았고 그 당시에도 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노력하고 잘하면은 이 관계에 희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관계에서 달라진 거는 본인의 감정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을 조금 내가 노력을 해서 바꾸거나 조금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게 하면 이 관계는 헤어지지 않고 혹은 끝나지 않고 더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마음이 뜬 것도 스스로가 알고 있고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이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임하는 태도도 변하고 했지만 이제 그런 달콤한 말, 사랑스러운 말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본인의 진심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거에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진심은 이러했지만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떤가? 과연 나라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대방 분은 일본 분을 크게 그리워하는 모습은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안정을 찾았었다. 과거에 일본 분을 만남으로써 마음의 안정을 찾고 본인이 조금 더 편안해졌다. 이런 카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카드가 현재 상대방의 상태에도 떴어요. 즉, 이 사람은 지금도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는 말이고 그렇다는 건 결국 일본 분들을 많이 그리워하거나 혹은 이제 일본 분과의 어떤 관계가 끝남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기억하는 우리의 과거는 굉장히 행복한 기억이 많았다고 합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좋아했고 행복했고 또 같이 있음으로써 안정도 찾았던 관계이기 때문에 딱히 나쁜 기억이 많거나 뭐 있더라 하더라도 그 기억만을 더 많이 기억하고 있거나 이렇기보다는 행복했던 기억으로 많이 기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대방이 일본 분을 많이 그리워한다 라기보다는
우리의 추억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으나 현재 본인의 삶을 살고 있다.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2번을 뽑으신 분의 상대방 같은 경우는 관계 초창기에 이번 분에게 굉장히 큰 매력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 사람 괜찮네, 저 사람 뭐 조금 매력 있네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번 분에게 사로잡힌 모습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이번 분이란 사람의 매력에 퐁당 빠져버린 거죠. 이제 그 정도로 본인의 감정이 조금은 급속도로 이번 분에게 이제 가버린 것으로 볼 수 있지요. 마음이 그렇게 빠르게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두 사람이 빠르게 가까워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이번 분들도 이제 상대방 분에게 그런 매력이나 감정을 좀 많이 느끼고 빠르게 느끼는 서로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상황, 그러니까 관계의 흐름은 조금 초창기 때와는 다른 양상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는 굉장히 서로한테 큰 매력을 느끼고, 우와, 이 사람 멋지다. 이 사람 엄청 매력있다. 이렇게 느꼈던 반면에 그렇게 느낀 게 그렇게 오래 유지가 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가? 라는 걸 봤을 때 두 사람이 전반적으로 좀 안 맞았다고 합니다. 성향적인 부분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성향과 상대방이 가진 성향, 성격이 잘 안 맞았던 거예요. 우리가 연인 사이에 궁합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게 뭐 다양한 각도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궁합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아마 대부분은 성격, 성향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저 사람과 나의 성향이 잘 맞고, 뭐 웃음 코드가 잘 맞고, 좋아하는 부분이 맞고, 그러니까 이런 대체적인 사람의 성향이 잘 맞으면 궁합이 잘 맞네. 이런 부분이 안 맞으면 궁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두 사람은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서로가 매력을 느꼈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재미가 있다라는 느낌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마 그거를 상대방도 어느 정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과거에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그 사람이 했던 말들, 주제에 맞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귀에 달콤하게 들렸던 그 말들이 마음 자체로만 보면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얘기를 한 것은 맞아요. 맞는데 어쨌든 관계를 시작하고부터는 조금 재미도 떨어지고 우리 둘이 있는데 뭔가 즐겁고 이런 것도 좀 떨어지면서 우리 두 사람이 잘 맞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 자체는 진심이었을 수 있으나 그 말을 하면서 완전히 그 말에 동화되었다라고는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내가 상대방을 뭐 너무 좋아해서 좋아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상황 자체가 즐겁지는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거를 예로 들자면 친구가 굉장히 어떤 멋진 성과를 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너 너무 잘한 것 같다, 너무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순 있지만 그 말을 하는 나는 즐겁지 않은 상태일 수 있어요. 그 전날에 중요한 시험에 미끄러졌을 수도 있고 또 감기가 걸려서 몸이 굉장히 아픈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에게 칭찬해주는 그 내용은 내 진심이고 거짓이 아니지만 그 말을 하는 내가 꼭 엄청 행복하고 기쁘다와 연결이 되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도 그 마음 자체는 진심이었지만 우리의 어떤 관계가 잘 맞지 않고 재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던 당시가 꼭 엄청 행복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상대방이 그 당시에 전하지 못했던 진심, 그러니까 이렇게 달콤한 말 뒤로 어떤 마음을 조금 숨겼는가, 이런 것들을 보자면 상대방은 본인이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잘 하려고 노력도 하고 그런 의지도 있었어요. 우리의 관계가 조금 초반에는 서로한테 많은 매력을 느껴서 이렇게 빠져들게 됐지만 어쨌든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금 서로가 안 맞는 게 나와버린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관계를 당장에 놓고 싶거나 끝내고 싶은 게 아니고 더 나아가고 싶었던 의지가 있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해봐도 안 되더라. 약간 이런 어쩔 수 없는, 내가 노력해도 안 되었는 그런 마음이 조금 한켠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현재 이번 분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은 이번 분을 좀 많이 그리워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상황이죠. 미련이 남기도 하고요. 초반에는 그렇게 서로가 매력적이었는데 이렇게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던 이 상황이 상대방도 안타깝고 아쉽고 미련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현 상황에서도 상대방은 이제 이번 분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우리가 멀어져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조금 힘들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좋았던 때, 너무나 행복했던 때, 그런 때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엔 본인이 이런 과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지금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건 우리의 관계가 되돌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 많이 그립고 이번 분도 그립고 그런 감정이 아직까지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을 뽑으신 분의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분도 초창기 초반의 마음 같은 경우는 진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관계 초반에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거나 또는 관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점에는 이제 3번 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조금 더 밝아 보이고 본인에게도 드디어 내 짝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마음이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관계 초반에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사랑한다. 이 사람한테 목숨을 줘도 될 정도로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는 생각을 잘 하지 않죠. 그런 거는 관계 초반에는 크게 있지 않다가 점점 만나는 시간이 길어지거나 서로에 대한 감정의 깊이가 깊어지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깊이 있는 감정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조금 두근거림, 설레임, 이런 초반에 반짝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느꼈으나 뒤로 가면 갈수록 감정이 깊어지지 못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두 분이 만나는 관계에 있어서 조금은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3번 분이 상대방을 조금 엄마처럼 챙겨줬던 것 같아요. 상대방이 성숙되고 또 리더십 있게 행동을 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3번 분이 좀 더 많이 챙겨주고 이 관계를 끌고 가는데 노력하고 애쓰고 했던 게 보여져요. 상대방은 그게 조금 당연하게 되는 수순이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뭔가 더 열정적이게 되고 뭔가 더 이 관계에 감정이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은 3번 분에게 좀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약간 엄마 같은 존재로 자리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랑보다는 조금 3번 분한테 의지하는 게 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날 즈음에는 상대방도 이 관계가 이렇게 흘러간 것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후회도 있고 왜 이렇게 우리가 될 수밖에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뭐 결과론적으로는 상대방이 감정이 커지지 못했다. 많이 성숙되지 못했었다라는 게 보여지고 그렇다는 건 결국 감정이 많이 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달콤한 말, 듣기 좋은 말, 행복한 말을 해줬던 게 온전히 진심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대부분의 그런 말들은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 내가 사랑보다는 안정을 더 느끼고 상대방을 엄마처럼 느끼는 감정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왔다. 그런 감정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대부분은 진심이 아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상대방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약간은 진심이 아닌 말들을 할 때 이제 그 말들 이면에 어떤 말을 하고 싶었는가 혹은 그 이면에 있던 진심 무엇인가 이런 걸 봤을 때 본인은 굉장히 이 관계가 좋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좋았다라는 게 사랑한다, 애정한다에 좋았다라기보다는 그렇게 관계가 이어짐에 의해서 본인은 딱히 나쁠 게 없었다. 왜냐하면 본인은 3번 분이 엄마처럼 잘 해주고 이 관계를 위해서 노력해 줬으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손해볼 것도 없고 이 관계로 인해서 뭐 어떻게 보면 많은 이득을 취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그 당시에는 그게 잘못된 건지 잘 몰랐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엄마처럼 해주는 3번 분에게 그런 달콤한 말, 행복한 말을 해줌으로써 본인이 뭔가를 똑같이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론 대부분의 말들이 진심이 아니었을 순 있겠으나 상대방도 그걸 악의를 가지고 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진짜 막 골탕 먹이려고 속이려고 그렇게 달콤한 말을 했던 게 아니라 상대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맞는 거라 생각하고 오히려 3번 분을 위한 거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그런 본인의 생각이나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더 나을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것도 결국은 본인 중심인 거예요. 3번 분의 상대방이란 사람 자체가 좀 자기 위주고 본인 주장 강하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과거의 어떤 흔적들을 봤을 때 3번 분을 위한다고 하는 행동조차도 본인 위주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재 3번 분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워한다라고 보긴 어려워요. 다만 너는 정말 매력적이고 멋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쨌든 본인은 감정을 많이 키우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너가 매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고 매력적인 사람이다 라고 상대방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리고 더불어서 정말로 3번 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본인이 과거에 했던 행동들이 잘못됐다고 그 당시에는 인지를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관계가 끝날 때쯤에는 이제 그게 왜 우리 관계가 이렇게 되었나라는 약간의 후회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이렇게 잘 발전되지 못한 걸 지금은 알고 계세요. 그 당시엔 잘 몰랐지만. 그래서 지금 본인은 정말로 진심으로 3번 분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3번 분이 너무나 멋진 분이란 걸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4번을 뽑으신 분의 상대방 같은 경우는 사실 카드를 크게 리딩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늘 그런 다정한 말, 달콤한 말을 할 때 진심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4번 분을 만나고 썸을 타거나 연애를 했을 때 굉장히 크게 행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4번 분을 알고 이 관계를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본인한테 굉장히 크게 행복하게 다가왔고 행운이라 생각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이런 감정을 전반적으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좀 더 열심히 잘 하고 싶었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해요. 그 행동 안에는 어떻게 보면 말이라는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감정을 느끼고 4번 분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좀 마음껏 표현을 해주고 싶었다. 이런 것이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한 거고 따로 거짓이었다거나 진심이 아닌데 억지로 했다거나 이런 게 카드에서는 거의 보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타로 자체가 과거에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들이 진심인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끝난 사이이지만 관계가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은 4번 분을 좋아했었다고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초반, 중반, 이제 관계 말미 이렇게 구분해서 언제는 진심이었고 언제는 거짓이었고 이렇게 판단을 할 필요가 크게 없는 거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달콤한 말을 했을 때에는 그 말 자체는 본인의 진심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달콤한 말을 하고 또 좋은 말들을 했지만 혹시나 그 이면에 그 사람이 숨기고 있던 다른 마음, 진심은 없었는가 이런 것을 본다면 크게 그때에도 다른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라는 건 아니라고 해요. 다만 어쨌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끝난 관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은 관계잖아요. 이제 그럴 때 상대방이 그 헤어짐의 순간이나 혹은 이제 관계가 끝나가고 있을 때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까지는 차마 얘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은 4번 분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고 관계 시작부터 이제 종료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좋아하는 감정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끝나갈 때쯤 혹은 끝이 났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고 또 본인도 나름대로 복잡한 게 있었지만 그거를 차마 입 밖으로는 다 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게 그런 달콤한 말 이면에 어떤 조금 다른 진심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달콤한 말들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진실된 마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딱히 어떤 마음을 엄청 꽁꽁 감추고 있었다, 숨기고 있었다 이렇게까지는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이 4번 분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헤어짐에 있어서는 조금 잘 받아들이신 것으로 보여져요.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게 힘들었을 수도 있고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겉으로 막 표현하고 힘들다, 괴롭다 얘기하기보다는
이별이라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이 뭐 연인 관계나 썸 관계에서 올 수 있는 상황이고, 그게 우리한테 왔고 나한테 왔고,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4번을 뽑으신 분들은 약간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그런 달콤한 말을 많이 해주고 표현도 해줬는데 헤어질 땐 좀 냉정하더라. 돌아서고 나니까 이런 말을 나한테 해줬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냉정하다고? 이별을 잘 받아들인다고? 이런 느낌이 있어서 이 영상을 보러 오신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헤어짐은 헤어지는 거고, 우리가 만날 때 좋았던 건 좋았던 거고, 약간 이렇게 딱딱 나눠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4번 분을 그리워하는가, 이 부분에서도 전반적인 앞의 내용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일단 끝을 잘 받아들였다라는 건 아까 여기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좋았던 우리 관계는 좋았던 관계고, 내가 과거에 당신을 좋아했던 것도 좋아했던 거고, 그것 자체는 진심이었으나 지금은 우리의 관계는 끝난 거야. 우리의 관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관계가 아니고 헤어지거나 썸이 끝난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크게 미련이 있거나 그립지 않아. 이런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은 어떤 좋아하고 뭐 다시 시작하고 싶고 그립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미련이 있는가 없는가로 봤을 때도 크게 미련이 남아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은 본인이 많이 좋아했고 좋아하는 마음을 그때그때 진심으로 표현을 하고 이제 밖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이 관계, 뭐 4번 분에 대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쉽거나 그립거나 미련이 남거나 이런 거는 크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5번 분의 상대방 같은 경우는 5번 분과 굉장히 처음에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즐겁고 재미있고 서로가 되게 죽이 잘 맞는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관계 초반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때 나왔던 거는 어느 정도 진심이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기 때문에 상대방도 이제 그런 달콤한 말, 행복한 말들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 관계도 조금 이제 중반이나 후반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달라지는 양상을 띠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은 사실 물론 그런 상대방이나 그 감정 자체가 뭐 나라는 사람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희생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노력하고 뭐 하나라도 좀 더 해주고 싶고 이런 감정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는 이 관계가 지속되면서 조금 더 본인 위주로 되기를 바랬던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번 분에게 뭔가 하나 더 해주고 싶고 4번 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싶기보다는 갈수록 본인의 이익이나 뭐 본인이 손해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상대방이 좀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타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애정을 베이스로 한 호감을 베이스로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상대방이 아니라 나부터 생각하게 되고 내가 뭔가 하나라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이런 마인드가 되어버리면 사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게 진심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말을 하고 행동하는 것조차 머리로 계산하게 돼요. 내가 좀 덜 손해보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은 무슨 말을 할지
계산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이제 관계 중반이나 후반쯤부터 이제 그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오로지 그냥 우리의 감정을 순수하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 하나, 행동 하나에서도 머리로 계산하게 되고 본인의 이익을 따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상태를 우리가 진심이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아마 어렵겠죠. 되게 많은 생각과 혹은 많은 다른 뜻을 가지고 이제 그런 달콤한 말을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게 꼭 악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쁜 마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계산된 말이었다. 완전히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연스럽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조차도 머리를 한번 거쳐서 입 밖에 내게 된 거다. 약간은 이런 흐름이 보여져요. 그래서 좀 이 사람이 관계 후반에는 많이 이기적인 행동을 했었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기적인 혹은 뭐 개인주의적인 그런 행동들을 했었을 때가 있었고 아마 그런 게 이제 5번 분의 상대방의 진심이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당시에 이제 나한테 말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한 또 다른 진심이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 관계 자체에 좀 흥미가 많이 떨어졌던 건 사실이었다고 해요. 쉬고 싶었다라는 감정이 보여지는데 이게 꼭 뭐 관계를 당장에 끝내고 헤어지고 싶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되게 운동 열심히 하거나 공부 열심히 하면 쉬고 싶어지죠. 뭐 잠을 자고 싶다거나 잠깐 눕고 싶다거나 그런 걸 느끼는데 어쨌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상태가 내가 좀 더 운동을 열심히 해야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타이밍은 아닐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대방도 본인이 이렇게 뭔가 나의 이익을 따지고 이 관계에 있어서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닌 단계에 왔을 때에는 조금 이 관계에 있어서 피로하고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도 뭔가 적극적이게 행동을 하거나 이 상황을 좀 더 나아지게, 좀 더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뭔가 바꾸려는 의지나 행동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이 연애, 이 썸에 있어서 의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요. 그거를 본인도 알고 있었지만 차마 얘기 못하고 그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약간 달콤한 말, 행복한 말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내면을 감춰왔던 걸로 보여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은 5번 분에 대해서 그리움이 있는가, 5번 분을 그리워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이렇게 행동한 본인이 굉장히 어리석었다라고 후회를 하는 감정이 지금 있다고 합니다. 뭐 본인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행동을 했잖아요. 말 하나, 행동 하나 함에 있어서 본인이 손해보려 하지 않고 본인이 좀 더 이익을 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나 어떤 태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은 굉장히 후회를 하고 내가 굉장히 바보 같았다, 어리석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5번 분에 대해서 혹은 5번 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아직도 머리가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 그렇다는 건 5번 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정리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5번 분을 많이 그리워한다라고까지는 아직 하기가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5번 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생각을 하게 되면 본인의 과거의 행동이 후회스럽기도 하고 아직은 머리가 복잡한 이런 좀 정리가 되지 않은 약간 본인의 복잡한 심경을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